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거짓 인터뷰의 의혹의 중심에 선 그 인물입니다.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 긴 시간 동안 검찰 조사받고 나왔죠? 네, 신 전 위원장은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자정을 넘겨서 오늘 새벽 귀가했는데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 내용, 기획됐다라는 의혹은 거듭 부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부탁받거나 한 부분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자 상상해서 하는 질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뉴스타파와 보도 방향이나 시점 등을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전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라고 했지만 이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돈은 자신이 쓴 책값이다라는 기존 입장은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예, 검찰의 움직임이 지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도 꾸렸다고요? 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따로 구성했습니다. 투입된 검사는 10여 명이고요. 특수수사부서인 반부패 3부, 그리고 명예훼손 전담인 형사 1부, 또 선거전담 공공수사부가 포함됐습니다. 운영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중앙지검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수사팀 꾸린 건 좀 이례적입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때였습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봤냐면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하고 또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했다. 그래서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농단한 이번 중대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전모를 규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또 움직임이 그래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하던데 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네, 북한이 오늘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진수식을 가졌는데 그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이 북한이 공개한 이 전술 핵공격 잠수함 정상적 운용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금까지 잠수함의 외형을 분석해 봤더니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함교 등 일부 외형, 크기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만하거나 또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서 이를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진 말씀하셨는데 이 공격 잠수함이 등장하는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모습을 또 드러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수식에 참석해서 해군의 핵 무장화를 강조했는데요. 예. 축하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이 김군옥 영웅함을 북한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 핵 잠수함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잠수함 건조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전력에 대항하는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해군의 핵 무장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진수식이 적수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해군 핵 무장화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입니다. 그런데 75주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면 이른바 이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는요. 보통 북한 행사들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이른바 구구절로 불리죠. 예.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 75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민간 무력 열병식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예. 이 5년 단위로 꺾어진다 하더라도 올해는 좀 이례적이고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난 2월과 7월에 이어서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열병식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구구절 기념식에는 또 중국 측이 참석을 하죠. 류거중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 단장으로 해서 당 정부 대표단이 파견되는데 예. 지난 7월에도 북한이 전승절로 말하는 기념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중국 측 인사가 참석했었고 또다시 고위급 인사를 이번에도 파견하면서 예. 북중 연대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전승절이야 뭐 그 우리로 따지면은 한국 전쟁 휴전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중국 온다고 하지만 중국 대표가 이렇게 오는 거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하겠네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외교 행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 비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 윤 대통령 참석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두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북한의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얄궂게도 지금 말씀하신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두 나라 중국 러시아 측도 참석을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반응은 지금 어때요? 네, EAS가 영내 주요 안보 현안 논의하는 또 협력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세안 회원 10개국을 비롯해서 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속해 있는데 그래서 회의에는 중국의 리창 총리 또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참석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또 각각 겨냥하기도 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러시아를 직격했고요. 또 남중국해에서의 규칙 위반,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을 향해서는 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봐도 한반도 주변에 정말 강대국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오늘이 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마지막 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예.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논의했고요. 4개의 서명 문서 또 2개의 별도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조코이 대통령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 관심 또 당부하기도 했고요. 이제 오후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인도 뉴델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분도 정말 심심찮게 언론 주목받고 있는 분입니다. 북한의 망명 인사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자, 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 단식 8일차였던 어제 태영호 의원이 국회의사당 단식장 찾았습니다. 단식장을 공개적으로 방문한 첫 여당 인사이기도 했는데요. 예. 단식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민주당의 김원희 의원은 쇼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했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태 의원을 제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자 태 의원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승강이가 벌어지는 모습도 있었고요. 결국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대표가 그냥 놔두라라면서 태 의원을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때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이유로 홍범도 장군을 학대하는데 한때 공산당이었던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을 지칭하면서 또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찾아간 이유를 태 의원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태 의원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당뿐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순 의원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항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태 의원이 이 대표를 찾아온 겁니다. 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막말을 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가. 예. 제게 소리친 박영순 의원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대표께서 책임지고 출당시키고 의원직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항의 방문은 사실 3분여 만에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예. 천막을 떠나는 과정에서 또 나가기를 재촉하는 민주당 관계자와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단식에 걱정이 돼서 온 건 아니었군요. 자, 국민의힘이 해당 발언을 한 민주당 박영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리고 정경희 예. 원내 부대표가 오늘 오전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했고요. 징계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21명 공동 발의고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명예훼손과 인신모독 발언이기 때문에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는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질의 내용과 또 막말의 수위를 생각하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만한 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